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하는 쌍태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전국에 계신 예비 고3 여러분들 좀 있으면은 진짜 수험생이 됩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겨울방학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강의를 보실 시점이 이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올해 입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뭐 미리 이렇게 알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요 짤막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다면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게 준비할 친구들이라면은 조금 제가 드린 조언에 맞춰가지고 스케줄이라던가 전략을 좀 짜 보시면은 올 한 해, 즉 2023 대입을 위한 좀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름하여 2023 성공적 대입을 위한 겨울방학 보내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기를 하기에 앞서 작년 입시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입시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올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많은 예상이 있었습니다. 워낙 작년에 입시가 엄청나게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도 바뀌었고 뭐 수시와 정시의 비율도 바뀌었고 굉장히 뭐 학생부 학교장 추천도 많이 늘고 약대도 많이 늘고 굉장히 변화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막 예상을 했어요. 뭐 맞은 예상도 있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또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입을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입시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알아보셔야지 올해 입시를 좀 대비한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인문계 학생들, 정말로 인문계 학생들한테 험난하고 험난했던 입시였습니다. 작년은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국에서 3년을 보냈던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작년 고3이 고2와 고3을 보냈던 친구들이고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코로나 시작되고요. 작년에도 코로나 한창이었고 입시를 치르는 올해도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코로나와 함께 고등학교를 보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일단은 작년 수능에서 수학이 바뀌었잖아요. 인문계와 이공계가 나눠서 수학을 치렀는데 합쳐져서 치렀어요. 그리고 내신도 다 이공으로 개정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인문과 이공이 합쳐져서 많이 내신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아이들이 굉장히 손이 아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수능에서 수학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정시 같은 경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공계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수시에서는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정시에서, 수능 100으로 치는 정시에서는 이과 아이들이 수학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요걸 무기로 인문계로 많이 넘어왔어요. 거의 30% 이상이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타격을 고스란히 받게 됐습니다. 인문계는 힘들었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도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대부분 교과 전형이긴 한데 요게 또 예상과 다르게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았어요. 이게 수능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에 조금 덜 몰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이러한 상황은요 발생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시 비율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했고 정시에서 교차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올해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문계 아이들은 정시를 생각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좀 더 환경이 이전보다는 어려워졌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정시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위치를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를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신이 낮다고 해서 난 정시로 갈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시가 수시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게 정시예요. 정시는 거의 대부분 다 수능 100으로 갑니다. 물론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등급보다 높아요.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정시를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 특히 이제 비슷한 친구도 있죠. 모의고사 등급이랑 내신 등급이랑 비슷한 친구들은요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가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 결정하려면은 단순하게 모의고 성적이 내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시를 선택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3 재학생들이라면은 뭐 특정한 경우를 빼더라도 정시보다는 수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아요. 수시 카드 6장을 써보고 거기서 안 되면 정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정시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점수 따기도 힘들어요. 그야만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의고사 등급은 1량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2학년 11월 달에 본 학력평가 등급도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서 보게 될 모의고사 등급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이제 고3이 올라되면은 학력평가가 있어요. 재학생만 보는 거 여태까지 봤던 겁니다. 근데 6월달, 9월달 수능은 재학생만 보지 않죠. 외부에 있었던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재학생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높습니다. 당연히 등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생부 분석하셔야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강점이 있는 건지, 내신의 강점이 있는 건지, 학생부 내용이 괜찮은 건지, 이도저도 아닐 경우에 둘 다 너무 둘 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없어. 나는 정말로 지금은 여태까지는 놀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의자에 하루에 뭐 10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겠어. 이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정시 5년이 가시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의지가 없는 친구들은 단순히 내신이 낮고 학생부가 안 좋다라고 해서 정시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시로 가야 돼. 너무 환경이 안 좋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려면은 이 내신 때 이 학생부는 못 가. 근데 내가 조금 모의 성적이 좋아. 그런 친구들이라면 정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정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모든 대학들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웬만하면 거의 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적긴 하지만 그래도 못해도 2등급을 받으셔야지만이 어느 정도 똑같은 출발선에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출발점에서 뒤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져요. 보통 국어, 수학, 탐구인데 인문계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좋은 등급을 따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탐구가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옵니다. 보통 친구들은 탐구를 암기 과목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힘들고요. 남은 1개월 동안 국어, 영어, 수학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탐구 영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보통 탐구 2개 보는데 자신이 메인으로 생각하는 탐구 과목은 겨울방학 전까지는 최소한 끝내 놓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3월에 들어갔을 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는 끝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암기까지 탐구 과목 한 과목 정도는요. 끝내 놓은 상태로 3월달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정시에 올인한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내신도 있고 뭐 학교 활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건지 내가 하루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할 건지를요. 정말로 체계적으로 짜 놓으셔야 돼요. 짜 놓은 대로 공부를 하셔도 수능 성적이 오를까 말까 합니다. 왜? 정시의 수능 상대는 수시는요. 경쟁 상대가 재수생이 아니에요. 대부분 재학생끼리 붙습니다. 정시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은 밖에서 하루 종일 수능 공부만 하는 재수생들과 싸워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인문계와 이공계는요. 정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이공계는 자기가 점수가 좀 못 나오더라도 인문계로 교차전 하게 되면은 대학의 레벨이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점프를 해버려요. 이공계가 워낙 수능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공계 아이들이 인문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인문계 아이들이 타격을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인데 정시를 생각하는 친구라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교차 지원이 기회라면은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교차 지원은 굉장히 악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환경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수시형이라면 고민해 봐야겠죠. 자기가 교과로 갈 건지 학종으로 갈 건지 논술로 갈 건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짜셔야 돼요.
교과라면은 당연히 내신 성적 잘해야 되죠. 근데 내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3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이랑 많이 나눠지잖아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진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신 준비가 조금 수월해요. 근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들어가는 일반 선택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빡셉니다.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수행평가도 많아요. 3학년 때. 그리고 만약에 자기의 전략이 학종이라면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고민해 볼 게 뭐냐면은 일단 글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고 수능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교과든 논술이든 수능 최저가 있는 데는요. 수능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의 목표가 정신은 제끼고 수시에 올인한 친구라면은 아까 나왔었던 수능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보통 탐구 2과목이니까 5과목 칠게요. 5과목을 다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그 몇 개 과목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따져가면서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교과가 메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내신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가 선택한 교과의 내신이 일반형인지 진로 선택형인지 보셔야 되고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들 B 받으면 안 됩니다. B 받으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A를 무조건 받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일단 진로 선택은 A를 일단 기본 받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등급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이 많기 때문에 3학년 때 내신을 역전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반영된 내신의 과목이 적기 때문에. 반면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이 그래도 좀 적어요. 일반 선택이 많기 때문에. 3학년 때 등급이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내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대부분의 교과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이 많습니다.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천의 인원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추천을 몇 명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몇 번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좀 감안하셔가지고요. 좀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름방학 때 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3월 달에 상담하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실 때 학교장 추천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에 대해서도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 뭐라고요? 주 전형이 뭔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학기에 상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준비하시라고 했어요? 자기의 전략을 미리 결정하셔야 돼요. 가장 최악이 뭐냐면은 딱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한테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만드는 거는 최악의 상담이에요. 상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저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전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데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님들의 입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각 대학교의 이제 입학 결과는 한 5월 달 정도 돼야지 각 학교 홈피라던가 어디가에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작년도 선배들의 결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담하러 가기 전에 무조건 선생님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단 분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거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종을 얘기 안 했는데 학종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한 달 동안. 당연히 내신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고 수능 준비도 혹시 모르게 하시는데 특히 3학년 때 탐구 활동은 1, 2학년 때 했던 탐구 활동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이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학기 중에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탐구 활동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각 교과에서 하게 될 탐구 활동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어떤 주제로 내가 탐구 활동을 할 건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마련해 놓으셔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요 탐구 활동에 대해서 보고서라던가 발표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야지 먼저 학기 초에 발표라던가 보고서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선생님이 시키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면은 3학년 보통 다 열심히 하거든요. 특히 학종 보는 아이들은 3학년 때 진짜 다 열심히 해요. 정말로 이상적인 학생부가 나옵니다. 3학년 때는.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차별화가 힘들어요. 그렇죠? 모두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면은 먼저 치고 나가셔야 돼요. 먼저 치고 나가셔가지고요. 수준도 높이셔야 되고요. 가지수도 조금 많이 하셔야지 모두가 열심히 하는 상황이라 그때 여러분들 학생부가 좀 더 차별화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한 달이라고 하는 겨울방학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내신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수능도 준비하셔야 되고 특히 학종을 가는 친구들은 탐구 활동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기본적인 현재를요 분석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담은요 담임 선생님의 상담할 때 여러분들의 위치 파악을 그때 하는 게 가장 최악이라고 봐요. 먼저 선생님의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께 질문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달 동안 꼬박꼬박 꼼꼼히 자세히 준비하셔가지고요. 성공적인 2023 대입을 꼭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